뉴페이스가 오늘 오셨습니다. 뉴페이스. 저희 병원에 아주 귀하디 귀한 저희 소아과 원장님 조혜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네. 전문의 조혜진입니다. 자, 보은여성병원 1층에서 우리 어린이들 뿌샤뿌샤 애들아 잘 왔니? 이렇게 맞아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부터 좀 가벼운 내용으로 좀 시작해 볼게요. 네. 혹시 소아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네. 제가 소아과를 한다고 했더니 네. 저희 아빠가 하시는 말이 평생 철이 안 들겠구나. 아무래도 저의 그 인격과 성품에 잘 어울리는 과가 소아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래 제가 좀 철이 없고 약간 천진난만한 컨셉으로 보이시나요? 젊을 때 그랬습니다. 20대 때는. 이제 저희 인턴 때 그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때 제가 병원에서 몽골로 의료봉사 활동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거기서 70살이 넘으셔서까지 막 아이들을 보고 계시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세 분이나 소아과 의사셨어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는 이렇게 봉사하는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이 좀 인상이 깊어서 그래서 제가 소아과 관심 있다 그랬더니 그때 세 분이 모두 다 넌 꼭 소아과 의사를 해라. 잘 어울린다. 그러셔서 이제 소아과 의사가 된 지가 14년 이제 됐습니다. 운명이셨네요. 운명. 그런 것 같습니다.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소아과 원장님들은 약간 근데 좀 특유의 분위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랄까 좀 아기 환자들이나 어린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네. 되게 느낌도 좀 어린 느낌이랄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네.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늘 진료실에서 아기와 아기 엄마 아빠들을 보니까 이 저희 주 진료 대상인 아이들이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아이고 우리 아가 이쁘죠. 아이고 우리 공주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달래가면서 진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소아청소년과는 사실 청소년을 보는 게 아니라 주로 영아, 유아 아주 어린 애기들만 신명령 보다 보니까 저도 별로 나이가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귀엽게 마음만은. 동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또 조혜진 원장님은 신생아 또 전문으로 오래 보셔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정말 믿고 분만하거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말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생아들을 잘 봐주시니까. 근데 저도 제가 아기가 둘인데 제가 이제 늦게 아기가 나서 저희 아기 한 명이 아직 돌이 안 된 애가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저희 아기가 아파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실어서 앰뷸런스 타고 보내서 치료받고 이런 과정을 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더 어려운 날에 태어났으면 바로 의학적인 조치를 못 취했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너무나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의료진들도 충분히 있고. 그렇죠.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병이 있더라도 빨리 치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역할을 하는 소아과 의사니까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애국심이 생겨나는. 맞아요. 그 이제 수련하시면서 소아과 뭐 에피소드라든가 기억나시는 그런 것들 혹시 있으세요? 기억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레지던트를 뜨겁게 했기 때문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가 1년 차 때 신종플루가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종플루가 돌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그 불안감이 심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서 응급실을 보고 있었는데 밤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못 일어나고 진료를 했었어요. 그냥 밤새 환자가 오니까. 근데 그때 그 진암이나 무주나 뭐 이런 산골에 사는 아이들이 그 이제 시골이고 그곳에 이제 소아과들이 없다 보니까 밤에 이제 2-3시간씩 응급실에 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돌아가다가 위험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가게 하고 응급실에 이제 밤새 데리고 있으면서 치료하고 그러다가 뭐 이제 또 중환자실 간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가 힘들었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만큼 제가 이제 소아과 의사로서 그곳에서 있었던 게 너무 필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제 보람도 있었고 그랬죠.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바쁘신 이제 차근차근 조금 몇 가지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볼 건데요. 전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신생아들 이제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스케줄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그 예방 접종. 사실 이제 그 가끔씩 보면은 이런 예방 접종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방 접종은 꼭 필요한 걸까요, 원장님?
예방접종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잘 못하고 있는 나라에 여행을 가보신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한 3, 40년 전 통계만 봐도 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제가 학생 때 파키스탄의 난민촌에 의료 봉사활동 간 적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가셨네요. 아, 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네, 그 나라에 갔더니 영아 사망률이 20%라고 하더라고요. 5명이 태어나면 그 중에 1명이 사망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그만큼 소아들은 이제 감염에 취약하기 마련인데 이게 위생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전반적인 의료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아기가 아파서 사망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6.25 때만 애기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네.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들이 걸리는 병이 우리가 다 접종하고 있는 뭐 디프테리아나 뭐 백일해, 뭐 결핵, 수두, 홍역 이런 걸로도 많이 사망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민 예방 접종이 이제 다 정착이 돼서 거의 99% 정도 접종을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런 전염병이 많이 돌지 않고 있는데 전염병이 이제 돌지 않다 보니까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접종을 해서 이렇게 항체가 내 몸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예 저항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신규 바이러스가 돌았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처럼 우리나라 같이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에 있어도 이제는 뭐 수두나 결핵이나 뭐 홍역 같은 게 딱 돈다. 그러면 나는 저항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백신을 안 맞았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감염이 되면 이거는 중한 감염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지금은 뭐 수두나 결핵 같은 걸 안 무서워하죠. 왜냐면 걸린 사람도 드물고 걸린다 해도 이미 접종을 한 상태에서 걸리기 때문에 약하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수두, 홍역, 마마 이런 걸로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꼭 해야 됩니다. 특히 다 같이 하는 나라에선 다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또 역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진짜 모르고 지나가면 모르고 알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면역이 생기기도 하는데 오히려 진짜 너무 깨끗한 상태에서 사니까 그래서 위생도 좋고 그러니까 그럴 이제 자연적으로 획득되는 면역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접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정말 항체가 전혀 없어가지고 만약에 걸리게 되면 또 위중하게 되고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핵 이제 예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사실 다시 또 다이어트나 이런 것도 많이 해가지고 그 결핵이랑 이게 좀 꽤 다시 유병률이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아기를 낳고 했다 보니까 그 결핵 종류가 이제 주사 종류가 예방 접종이 2가지가 있는데 이제 애들을 그래서 다 그 피내를 맞췄어요. 혹시 원장님 그 생각은 좀 혹시 어떠신지 전문가적으로 보셨어요? 경피용하고 피내용은 네. 이제 역사가 다른데 네. 일단 피내용 접종은 30년 이상 이제 지금 인류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WHO에서 승인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개발도상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 사용하고 있는 주사고 근데 이제 경피용은 그 일본에서 개발이 돼서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몇몇 국가에서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피내용 주사에 비해서는 그 균을 약하게 균을 이제 주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흉터가 덜 남고 이제 과한 염증 반응이나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주사거든요. 근데 이 경피용을 아직 WHO에서 승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임상적으로 이제 10년 이상 이게 쌓여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경피용이 효과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아과 의사는 없을 거예요. 이제 오히려 경피용을 더 권장하는 측면은 어떤 면이 있냐면 경피용은 1인당 하나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피내용 주사는 이제 그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 여러 사람을 집단적으로 접종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한 병을 열어서 12명을 동시에 접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 같은 데서 이렇게 날짜를 모아가지고 그때 동시에 12명이 모였을 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 쓰고 남겨놨다 또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는 이제 경피용 주사를 많이 선호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피용이 피내용보다는 사실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게 이제 화종성 결핵 그 위험도가 좀 있다고. 피내용은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불주사인데 그래서 사실 자국은 좀 크게 남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 애들은 불주사를 맞췄어요. 불주사를 맞췄는데 근데
그게 이제 또 고름이 막 생기잖아요. 네. 고름이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약간 저는 처음 이제 제가 직접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이거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피내용을 맞고 이렇게 고름이 생기고 했을 때 혹시 뭐 좀 집에서 어떤 뭐 소독을 해야 된다든지 뭐 처치가 필요한가요 혹시? 일단은 고름이 네. 염증 반응 때문에 고름이 나오는 거니까요. 네. 이제 알코올 솜으로 위생적으로 네, 닦아주시고 거고. 네. 그리고 뭐 간단한 연고, 항생제 연고 같은 걸 발라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염증이 너무 과해졌을 경우에 그 염증이 이제 임파선 같은 걸 타고 임파선 염이나 네. 또 연 조직염 같은 걸 일으킬 때는 또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간단히 닦아서 해결이 안 되는 정도 상처다, 뭐 붓기가 심하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병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 뭐 열이 좀 잘 나는 백신이 좀 있나요? 네. 네. 백신 중에서 폐구균 백신. 폐구균이 네. 열이 좀 많이 나는 경향이 있고 일본내염 접종했을 때 열이 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신이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는데 이제 생백신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이제 바이러스를 주입을 하다 보니까 생백신의 경우에는 몸에서 좀 면역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할 때는 이제 접종을 좀 지연을 해야 되고요. 그 생후 2개월에 맞는 접종 중에 그 폐구균 접종을 하고 열이 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기 체중에 맞는 해열제 용량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열이 났을 때 38도 이상 열이 났을 때는 한 번 정도 해열제를 먹이시고 하루 반 정도 관찰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틀 이상 열이 계속 난다. 네. 그럴 때는 단순히 접종으로 인한 열이 아니라 다른 질환이 겹친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애를 키우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름 의학 공부 제가 소아과는 아니지만 이제 의학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 애가 그렇게 열나고 막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런 걸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 매번 열이 나도 특별히 크게 문제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접종 자체는 어쨌든 약하게라도 균을 내 몸에 넣어서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게 특히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 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납니다. 어른들보다 애들은 열이 많이 나죠. 네. 그거를 이제 열 나는 시간과 간격 생각해서 뭐 열이 나는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 나쁘다 뭐 이렇게 꼭 생각하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열이 이제 이틀 이상 날 때 네. 그때는 병원에 꼭 오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궁자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소아과 원장님 말씀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